안녕하십니까, 블루입니다. 실버게이트에 이어서 시그니처 뱅크까지 이 암호화폐 은행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관련해서 이유를 좀 분석해드리고, 그렇지만 이번 상승이 찝찝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날부터 시작을 했죠. 실버게이트가 10-K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쭉 빠졌는데, 이 사이에 두 개나 은행이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20%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제가 방송이 조금 일찍 찍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특히나 월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5일선을 찍고 지금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번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어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이 미 정부에서 제일 처음에는 이 망한 은행들 그냥 망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은행까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재무부 연준 등이 뉴욕 시그니처 뱅크를 폐쇄 조치하면서 모든 예금자들의 자금 보호를 보장한다.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은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은행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격 기업에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 그러니까 리먼 사태 때는 다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진화에 나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금리 동결 또는 25bp 인상입니다. 어쨌든 이번 은행 사태의 가장 주범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죠?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보통 채권에 맡기는 한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맡기는 돈이 떨어지는데 뱅크런에 들어오니까 손해보면서 환매를 시키고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면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다, 이 세 개 은행을 제외하고 다른 집 한 열 몇 개 정도가 위험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데까지 도미노 파산이 이어진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리만 사태처럼 되느냐? 리만 사태 아시죠? 리만 터지면서 미국이 그 리만 사태를 해결해서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이번 금리 인상을 50bp가 확률이 더 높았었지 않습니까? 66%까지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CPI 발표, 제가 CPI 발표 전에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하더라도 25bp 또는 최악의 상태는 금리 동결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는 막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건다. 바이낸스가 이 BUSD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코인 및 기타 토큰으로 전환을 할 것이다. 여기에 금액이 10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BUSD 스테이블 코인을 중단한 상태예요. 그죠? 팍소스와 관련 이슈 때문에 중단한 상태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할까요?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을 10억 달러 상당에 산다고 하니까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 자, 궁극적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자, 미국의 이 은행 스템이 붕괴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리먼 사태 이후, 이 은행 못 믿겠다, 정부 못 믿겠다, 돈만 찍어내고 이 돈을 다시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돈만 찍어낸다. 이 중앙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숏스퀴즈가 발생과 또 가격 급등에 일조를 했다. 자, 공매도한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주식을 매입하면서 해치를 건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기술성의 부분으로 이 화폐 기능이 아직 좀 떨어지지만 이 레이어 1 시가 끝나고 레이어 2 시대가 온다면 피난처로 가장 확실한 것이 암호화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등을 했고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찝찝한 거는 뭐냐? 자, 내용을 보시면 최근 미국 증시가 급락하자 암호화폐가 피난처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 됩니다. 2022년 11월 4일 시장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월 4일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1월 4일이 여기에요. 그죠? 여기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런데 확 떨어졌어요. 이때 뭐가 터졌습니까? 그 유명한 FTX가 파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급등이 보시는 대로 자 이때도 상승할 때면 거래량이 크게 없었어요. 지금도 조금 들었긴 들었지만 거래량이 크게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 사태가 해결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 갑작스럽게 미국 정부가 보증 안 하겠다 하다가 보증을 하는 이유 뒤에 뭔가 좀 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보시는 대로 당장 오늘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미국 금리 인상은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셋째 주 금요일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옵션 만기, 그것도 컬러블 옵션 만기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방향성을 쉽게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항상 반복되는 역사를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또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상승을 한다고 따라가서 이런 추격 매수보다는 완전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정말 강하구나, 너 이제 가는구나, 이런 걸 보고 가도 늦지 않다. 왜?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나머지 자코인 이보다 훨씬 더 내려왔고요.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찝찝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얘기는 항상 확인하는, 항상 투자 상품이나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 펀드든 항상 확인하는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